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말씀드립니다. 자, 혹평이 좀 많죠. 혹평, 그죠? 네, 혹평이 사실 과거 1편보다는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그냥 계속 거꾸러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께 대박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시장하고 상관없는 쪽에서 꼭 대박 내시는 매매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려운 가운데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많은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뭐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그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사실 1편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편에 대해서 비평이 쏟아지는 것은 우리가 사실 뭐 익히 알고 있죠. 사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이야기가 정체돼 있고 날카로움이 좀 덜하고 너무 좀 설명적이죠. 제가 느낀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설명적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을 좀 끄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고 영화라는 게 사실 어떤 대화가 좀 없다 하더라도 복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되는데 요게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두 가지 부분이 기대할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 두 가지 부분 전에 우리가 당장은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1월 5일에 골든글러브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거. 자, 이런 건들이 개봉되고 급락했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반전을 보여줄 그럴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1월 5일에 LA 비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전에 여러 후보에 올랐던 거에 못 미칩니다. 네, 하지만 뭐 노출이 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반전의 계기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는 저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오징어 게임권으로 해서 과연 시세를 크게 올렸었느냐? 네,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크게 올렸다면은 크게 폭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8월 달부터 움직였다 치더라도 10,000원 선에서 20,000원 선까지 그 더블 정도만 내고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더블 정도만 내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더블 정도만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올랐던 폭의 3분의 2가 도로 올랐던 폭을 토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이때부터 올랐다 선 치더라도 지금은 한 30% 정도, 그 정도 오른 정도 폭이지요. 그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급등을 하고 뭐 10배거 10배 뭐 이런 시세를 냈다면 우리가 그 충격은 대단히 크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게 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그 덱스터 같은 경우가 예년에 큰 시세를 10배 이상의 시세를 냈었던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시즌 1 때. 네. 자, 이때 이제 10배 시세를 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덱스터 같은 경우도 요만큼 올랐다가 꺾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이제 비슷해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아주 몇 배 정도 시세로 크게 못 올랐다는 거죠. 네, 크게 못 올랐다. 그래서 뭐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기껏해야 뭐 요 정도 권역 정도 그 이하로 크게 밀리겠습니까?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3편입니다. 3편. 시즌 3예요. 시즌 3가 시즌 2에서 3편에 대한 궁금증을 7화, 7 에피소드에서 엄청나게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마무리를 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즌 2에서 마무리가 과연 이병헌이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정재랑 대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증폭이 된 상태로 시즌 2를 마쳤기 때문에
시즌 3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나게 커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될 경우는 오징어 게임 시즌 1, 시즌 2 본 분들은 3편을 안 볼 수도 없어요. 그죠? 네, 꼭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내년도 상반기에 개봉을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기껏해야 뭐 낙폭이 밀려봐야 뭐 요 정도, 그죠? 그리고 그런 건으로 해서 시세를 내는 게 슬슬 또 출발이 될 수가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몇 배 시세를 냈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세를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낙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하고요. 시즌 3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 폭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즌 3도 관객을 끌어모으려고 일부러 시즌 2를 이런 정도로 마무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마인드로 대응하는 게 좋겠고, 요 강론 있죠, 강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매매는 어떤 식으로 강론을 짜서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장중에 시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면 엄청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번호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렇게 꼭 문자를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보와 사인을 좀 드리고요. 소통하고 추천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케어를 하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예,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거는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